y는 로그 3의 마 x의 마 1인데 자 얘들아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정리역과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갑니다. 얘는요 어떤 것의 그래프를 가지고 할 거냐면 선생님 두 번 거쳐서 갈게요. 자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가지고 한 번은 해볼게. 뭐 할까? y축 대칭 먼저 할게요. y축 대칭하면 뭐의 보반대? x의 보반대. 그럼 y는 로그 3의 마 x 가능? 그럼 이것을 가지고 뭐 해줘야 돼? 맞아요. y축의 방향으로 마일만큼 평행 이동까지 해주셔야죠. 자,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자 1,0 지나고 이렇게 그려지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y축 대칭한다? 그럼 이렇게 뒤집는 거고 그럼 이렇게 그려지시는 거고 얘가 마일. 그럼 이 그래프가 얘인데 이것을 가지고 y축하면 마일만큼 내려주신다. 여기를 지나는 거죠. 즉, 자 노란색으로 얘를 그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주신다.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정의역과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정의역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차피 정의가 돼야 됩니다. 여기는 얘가 0보다 크다. x는 0보다 작다가 정의되는 x값의 범위이고요. 그러면서 x는 0이라고 하는 것이 점근선. 그리고 나서는 뭐? 없죠. 끝났습니다. 자, 끝났네요. 다음 갑니다. 169번. 자, 여기까지 보시고 여기까지 하나 더 있네요. 좀 비율 안 맞는데 그냥 봅시다. 그냥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가 1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뭔지 몰라 안 나와 있어. 그런데 여기가 P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Q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건데 가봅시다. 알고 있는 사실부터 쓸게 라고 하면 자, 갑니다. 사실 얘하고는요 역함수 관계다는 것을 체크할 수도 있지만 몰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 있는 이 순간은 무엇이야 라고 했을 때 얘는 y좌표가 누가 되는 순간? 1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x값 누구야? 라고 하면 그렇죠. 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2,1 되는 거고요. 그럼 2를 대입하시면 얼마야? 4입니다. p가 4인 거죠. 그리고 나서 얘가 4가 되는 순간 q는 16 되시는 거죠. y가 4가 되는 순간에 x값. 내가 궁금한 거 정답 20. 다음 173번에 2번. 자, 3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6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서 함수 y는 로그 2분의 1에 x-2 더하기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생각합시다. 자, 무엇이냐면요. 자, 얘가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부터 갈 거예요. 증가함수, 감소함수. 그렇다면 3 대입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라서 3 대입합시다. 로그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에 1 더하기 1 최대인 거고요. 최소는요. 6 대입하니까 로그 2분의 1에 얼마? 4 더하기 1이죠. 5라고 하면 되죠. 얘 얼마죠? 마이 더하기 1이니까 마이 1. 얘는 얼마죠? 당일이죠. 정답. 최소가 마이너스 1인 이유는요. 여기가 계산했을 때 이거는 2분의 1이고요. 얘가 2분의 1의 마이 제곱이죠. 즉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마2 더하기 1. 진수 부분이 얘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177번 갑니다. 1번 갈게요. 자, 얘에 대한 내가 궁금한 것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딱 바라보는 순간 얘의 반복되는 부분이 있나요? 네, 있죠. 그럼 그 반복되는 부분이 누구? 로그 3분의 1의 x를 가지고 누구라고 치환하죠? t라고 치환하시는 순간, 자, 치환할 때는 그 변화되는 범위를 조심하자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t값의 범위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t값의 범위는 어디와 어디 그 사이 범위니? 땡, 과, 마이너스 1 사이 범위. 왜냐면요. 자, 감수함수잖아요. 27 대입했을 때가 최소가 나오는 건데 로그 3분의 1 20씩 힌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야? 얘가 루트 x라고 하는 것은 이 루트 다시 얘가 2분의 1제곱인데 2가 이렇게 내려가시는 거고요. 가능? 그럼 4랑 상상 지워지겠고 얘가 2가 되는 겁니다. 가능? 그럼 여기가 t인 거라서 y는 t제곱 더하기 몇 t? 2t 더하기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대칭축이 나오죠? t는 얼마죠? 마이너스 2입니다. t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미안합니다. t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렇다면 마3이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각을 한다면 얼마를 대입해야 최대야? 그렇죠. 마3 대입해야 최대. 대입하면 9-6 더하기 2가 최대. 최소는 마1 대입해야 1-2 더하기 2. 얘가 1, 얘는 정답. 네, 아니죠. 2번 안 했죠? 2번 갑니다. 자, 25와 5 사이입니다. 자,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복되는 부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누구죠? 로그 5x입니다. 그럼 이 로그 5의 x라고 하는 것을 바꿉시다. 누구로? t로 땅 치환하시면 이 t값의 범위가 나오죠? 맞습니다. 그럼 여기는 20은 y는 맞아요. 되시는 거죠. 왜냐면 지금 얘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서 그것은 그 분모로 그 마이너스 1제곱에 해당되는 게 마이너스 1 앞으로 끌어 나오죠. 가능하시죠? 할 수도 있어요. 로그 함수 로만으로 풀 수도 있고 그릴 수 있냐라는 물음은 그릴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풉니다. 왜요? 그릴 수 있냐라고 하는 물음은 그릴 수 있냐? 컴퓨터가 아니면은 사실 나 지금 못 그려. 컴퓨터에다가 입력하면은 딱 그려져요. 근데 못 그려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실 거냐면요.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쏙 끌어 나오시니까. 그래서 그러면 괜찮아? 그래서 그런 겁니다. 괜춘? 자, 그럼 마이너스 t제곱에다 마이너스 2t에다 플러스 5가 되는데, 자, 여기는 이 함수는 최고창이 어떤 음수인 무슨 함수? 2차 함수죠. t는 얼마야? 마 1 되시는 거고, 그럼 여기는 이 함수가 여기서 꼭지점을 갖는 그러한 함수래요. 그럼 마 2가 이쪽에 1은 멀리. 그럼 얼마 대입해야 최대?
마1 대입해야 최대. 그러니까 마1 대입하면 마1 플러스 2 플러스 5가 최대. 최소는요. 1 대입해야 되니까 마1, 마2, 5. 맞죠? 그럼 최대, 최소. 정답입니다. 다음 갑시다. 얘들아 이거 179번을 딱 바라봤을 때 뭐 편한 대로 그래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우선 쓸게요. x에 대해서 로그 2x 제곱 나누기 4x 제곱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것을 x는 a에서 무엇이다? 최소 값 b를 갖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잠깐 스톱하시고 여기가 갑시다. 그냥 여기를 딱 바라보세요. 무엇이냐면 선생님 그 얘기했죠. 밑과 지수에 뭐가 있어? 미지수 있습니다. 그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밑과 지수에 미지수 있을 때 뭐 하자? 양변에 로그 씌우하자. 로그 씌운다 라는 얘기인데 밑이 2짜리인 로그네요. 그럼 양변에 밑이 2짜리인 로그를 씌우시면 돼요. 그럼 양변에 밑이 2짜리인 로그를 씌우시면 되는데 로그 2 y는 인정. 그럼 여기도 로그 2에 이렇게 쓰시는데 잠깐 스톱. 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얘는 이만큼이 다 뭐로 들어가야 돼 라고 한다면 그 진수 부분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 진수 부분에 얘는 뭐야? 나눗셈에 해당되는 거야. 진수 부분의 나눗셈은 로그끼리의 그렇죠. 뺄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얘는 로그 뭐 천천히 간 게 사실 이 정도입니다. 천천히 간 게 요 정도입니다. 하는 그럼 얘가 앞으로 끌어나오시는 것은 당연히 얘가 같은 것이 반복되는구나. 그럼 로그 2x의 제곱 되시고요. 마이너스 얘는 2가 앞으로 끌어나오는 게 잠깐 스톱. 얘는 4x의 괄호의 제곱이 아니라 4x 제곱이죠. 달라요. 뭔 차이야? 4는 따로야. 로그 2의 4 얼마야? 2죠. 그리고 로그 2의 x만 2배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가능? 자, 반복되는 부분 보이시나요? 똑같이 계속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를 가지고 똑같이 뭐라고 하자? t라고 땅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자 여기서 잠깐 너희 뭐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이것이 어떤 구조인지 자 이것을 파악 먼저 해주셔야겠는데 자 봅시다. 얘가 어쨌든 t에 대한 몇 차 함수처럼 생겼냐면요. t에 대한 2차 함수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t에 대한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이 양수인 t에 대한 2차 함수입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t에 대한 양수인 2차 함수래. 그렇다면 얘가 언젠가 최소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최소가 나오는 그 순간은 맞죠? 그 최소가 나오는 그 순간은 어떤 값의 최소야 라고 하면 그 꼭지점의 좌표는 뭐의 최소야? y의 최소야? 로그 2의 y의 최소야. 자, 그런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최소는 얘의 최소랑 그때는 같을 때예요. 왜요? 얘가 증가함수잖아. 그런데 자, 만약에 문제가 밑이 만약에 2분의 1이야. 그것처럼 감소함수다. 그럼 얘가 최소라면 얘는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여기서 한 번 더 꼬을 수가 있다고요. 생각은 해놓으시라고요. 아셨죠? 자, 그럼 그냥 이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 갑니다. 자, 그럼 t에 대한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t 내림차순으로 정리할게요. 여기까지 가능하시겠고 그럼 로그 2의 y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너희 생각하세요. 이거는 어떤 평면에서 그렸을 때 2차 함수냐면 t 로그 2의 y 평면에서 그렸을 때입니다. t 로그 2의 y 평면에서 그렸을 때 2차 함수이고 최고차항이 양수인 2차 함수고요. 그 그래프가 t는 1일 때가 대칭축이고
여기서의 꼭지점은 1 대입한 1 마이너스 3 되는데, 이 마이너스 3의 값은 무슨 값이다? 로그 2의 y 값이다. 이 로그 2의 y는 아무리 작아봤자 어디까지 내려온다? 어디까지? 아무리 작아봤자 마3까지만 내려온다. 마3보다는 미안합니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괜춘 이 얘기입니다. 맞죠? 로그 2의 y가 마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의해서 결국 y라고 하는 것은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 따라서 그때의 최소값은 b가 얼마야? 8분의 1이야. 자, 내가 지금 궁금한 거 뭐야? x값도 구해야 돼. 그 a도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t값 찾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 t값은 중간에 걸쳐져 있는데 t는 누구야? 어디 있어? 라고 하면 얘가 t야. 얘가 1일 때도 괜찮다고요. 얘가 1이래요. 그러면 x는 누구? 2야. 그래서 a는 2가 되는 거야. 정답은 그래서 a는 2, b는 8분의 1 돼서 정답은 얼마다? 4분의 1 정답입니다. 네. 네. 판별식을 왜 쓰는데? 그러니까 판별식을 왜 쓰는데?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답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판별식을 왜 쓰는데? 왜가 중요하지, 왜? 생각이 나면은 선생님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세요, 그거는. 하셨죠? 어디? 다시, y는, 8분의 1 이상인 것까지는, 다시, y는 8분의 1 이상인 것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찾았어?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찾았는데 x값 못 찾았어 아직? t값은 그게 1인 것까지는 찾았어? 그럼 t가 1인 거 찾았으면 그 t는 어떤 것을 치환한 거야? 맞아, 로그 2의 x야. 그러면 로그 2의 x가 t인데 그 t가 1인 거야. 얘가 1이니까 x는 2구나. 로그 2의 x가 1이라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 갑시다. 자, 185번 갑니다. 자, 185번이요. 자, fx가 요따로 나와 있네요. 로그 3의 x 더하기 1분의 얼마? x 요따로 나와 있고, 자, 그러면서 f 인버스에 대해서 f 인버스 얼마? 마이를 구하여라. 야, 그러면 야, 이것의 값을 구하래. 이거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알고 있죠? f 인버스 k가 마일이 f 인버스 마일이 k면 fk가 얼마다? 정답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갑니다. 로그 3의 얘가 마일 돌려버릴 겁니다. 따라서 3분의 1은 얼마야? k 더하기 1분의 k. 자, 크로스로 곱하겠습니다. 방정식 풀 거죠? 3k는 k 더하기 1. 넘겨주면 2k는 1. k는 2분의 1 정답입니다. 자, 186번 갑니다. 딴딴. 186번은요. 자, 요따구로 서랑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무슨 사각형이라고 그랬어, 문제? 정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A, B, C, D, A, B, C, D, E 여기 땅 써주시고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짜리? 3짜리. 알고 있는 사실 쓰세요. 쓰세요. 그럼 너희가 알고 있는 거 나오네요. 여기에 좌표가 무엇이죠? 그죠. Y좌표는 알지만 X좌표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X좌표 뭔지 모르니까 T라고 둔다면 Y좌표 3이라고 둘 수 있겠고 대입합시 다 3은 로그 2의 T 따라서 T는 따라서 여기가 8.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누구야? C2의 길이를 구하여라. 아하 여기가 8이면 얘는 몇 콤마 몇이야? 5,3 5,3 그럼 여기는 5,0 그럼 여기는 5, 와, 나, 그러니까. 와, 나, 씨. 그렇지. 말을 해야지. 왜 숫자를 말을 못해? 아니, 숫자를 넣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아시겠죠? 자, 내가 궁금한 게 뭐야? C2의 길이잖아, 맞아? 야, 이 길이 얼마야? 라는 얘긴데, 자, 이 길이는 정답. 야, 이것도 숫자야. 너희가 알고 있는 그냥 1, 2, 3, 4처럼 숫자라고. 근데 뭐 당황하지 말고 그냥 숫자 쓰라고. 이해합니다. 이해하죠. 나, 7번. 자, 2보다 커 나왔고, X가 20보다 작고 나왔다. 자, 문제 봐봐. Y는 로그, 3분의 1에 X 더하기 A입니다. 야, 얘에 대한 최대값이 마 2라고 했습니다. 야, 봐봐. 야, 얘에 대한 최대값이 마 2래요. 선생님, 여기요. 최대값이요. 얘 증가야, 감소야, 감소함수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럼 감소함수면 최대값은요. 가장 그렇지 작은 걸 대입해야 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2를 대입하겠습니다. 로그 3분의 1에 2 더하기 A가 마 2가 되시는 거고요. 돌려나 해주시면 됩니다. 돌리겠습니다. 돌려나. 그렇죠. 9. A는 정답. 끝난 게 아니네. 자,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이걸 대입해야죠. 정답입니다. 그래서 로그 3분의 1에 20 정답입니다. 자, 180번 끝났네요. 다음 갑니다. 197번. 자, 197번 갑니다. 같은 시기에 동일한 자본의 금액으로 사업을 시작한 두 회사 AB가 있다. A회사 자본의 매년 10%, B회사 자본이 매년 15% 증가한다. 밑줄 치시고. 야, 10% 밑줄. 10% 증가한다. 밑줄. 야, 10% 증가란 얘기는 몇을 곱한다. 맞아. 15% 증가. 몇을 곱해? 1.15. 곱하시고. 자, 여기서 중요. 자, 문제가 그래서 같은 자본으로, 같은 동일한 금액으로, 동일한 금액의 자본으로 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네요. 자, 문제 갑니다. B회사의 자본이 A회사의 자본의 10배가 되는 것은, 자, 문제 갑니다. 뭐야? B회사의 자본이 A회사 자본의 10배가 된대요. 이러한 방정식을 잡아라 라는 얘기고요. 그럼 잡겠습니다야. 가자. 자, A회사와 B회사의 처음 초기 자본을 어차피 시작 자본은 똑같이 시작한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초기 자본을 뭐라고 할까? A라고 할까? 라지 A라고 할게요. 그럼 라지 A를 기준으로 자, B회사의 자본의 경우에는 몇을 곱한다? 1.15. 근데 몇 년인지 몰라. 맞지? 그럼 얘는
10배의 얘도 1.1의 몇 년인지 몰라. 이거죠. 이거 방정식 푸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어차피 초기 자본에 해당되는 라지 A에 해당되는 것은 그냥 양변에서 뭐 해주시고 날려버리시고 그러면 이거는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그랬습니다. 뭐 이용해라? 로그를 이용해라.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부터 상로그를 씌우시면 되겠는데 씌웁시다. 자, 로그 씌우시면 로그 1.15 얼마야? 0.06 고맙습니다. 자, 로그 10 얼마야? 야이 n에 0.04 고맙습니다. 자, 그럼 얘가 넘어가니까 0.02에 n 했더니 1 된다. n은 얼마다? 50. 정답은 50년. 춘춘 다음 갑니다. 오케이. 198번에 1번. 아, 지금 여유가 없어. 오늘 여유가 없어. 오늘은 잠깐만. 50분이라고? 아, 근데 50분에 선생님이, 아니, 49분이야. 와, 진짜. 와, 저거 어떻게 50분을, 거의 50분이에요. 거의 50분 안 돼. 지금 풀면 50분. 아니야. 자, 봐봐. 자, 봐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보자.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를 딱 보는 순간, 이거 뭐부터 푼다? 그래, 야, 이거 밑진수 조건부터 따져야 될 거 아니야. x가 0보다 크다. x가 6보다 작다. 그래, x가 0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 이게 밑진수 조건부터 따져야 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변형하신다고요. 로그 2에 x 6-x 했더니 얘가 3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시는 거고. 그럼 이걸 크게 2 쓰시면 부동을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왜?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 x 마이너스 x 제곱에 더하기 6x가 나오겠고 여기는 8 나와. 이 얘기야. 이거 풀고 여기 겹쳐지는 부분 찾으시면 돼. 뭘? 로그는 그 연산이 아니에요. 네. 연산이 아니니까 분배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쓰면 안 되죠. 네,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연산의 기호가 이제 2개 이상일 때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그렇잖아. 곱셈, 덧셈 이렇게 돼 있을 때 뭐라고 했어? A라고 하는 것에 B 더하기 C 이것이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잖아. 분배 법칙을 말하기 위해서는 연산자가 2개 이상이어야 돼요. 로그는 연산 자체가 아니에요. 저거는 그 지수를 표현하기 위한 기호입니다. 기호. 다릅니다. 자, 2번 가자. 자, 문제 가면 자, 로그 3분의 1의 x에다가 로그 3분의 1의 3x 그래, 자, 봐봐. 2 이렇게 된대. 자, 그래. 자, 됐어. 자, 보세요. 자, 좋습니다. 자,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게 무슨 부등식이죠? 200번입니다. 오. 202번이었네. 202번이었어. 자, 이거 딱 보는 순간 로그 부등식이죠? 그럼 로그 부등식이니까 딱 보시면 뭐부터 따진다? 따진다. x가 0보다는 크다라고 하는 밑진수 조건을 따지시고요. 그리고 나서 변형 들어갑니다야. 그냥 그게 끝입니다야. 맞죠? 그래서 여기서 반복되는 부분 보이시나요? 네, 얼마죠? 로그 3분의 1에 x인 거고 로그 3분의 1 x 얼마야? t라고 두시면 괜춘? 자, 로그 3분의 1의 x를 가지고 t라고 두신다면 앞에 거 뭐야? t
얘 뭐야? 마일 플러스 t라고 해야죠. 그리고 얘가 2인 겁니다. 그럼 t제곱 그럼 어디요? 어떤 부호? 왜 바뀌어? 어떤 감수함수야? 치환이라고 하는 것은 바꾼다의 개념이에요. 걔를 바꿔 넣어준다고. 이만큼의 묶음을 뭉텅이로 이렇게 퉁 쳐준다고요. 묶어놔주는 것 뿐이라고요. 감수함수, 증감수의 개념이 아니라 묶어놔주는 것 뿐이라고요. 얘를 그냥 묶은 거야.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t값의 범위가 곧 뭐를 말해? 로그 3분의 1의 x가 어디와 어디야? 마 1과 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 했을 때 다시 한번 위치를 얼마로 했을 때 3분의 1로 했을 때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셔야죠. 그래서 3분의 1에 대한 마일 제곱이 얼마니까? 3이니까 얘가 이거보단 작거나 같고 얘가 x가 그렇죠 9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얘들아 밥 맛있게 먹고요.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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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로그 3분의 1의 3 자체가 마일이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 같은 말이잖아. 됐어? 오케이. 응? 알파가 더 커? 아, 미안. 고마워요. 자, 갑니다. 자,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였는데요. 이거를 딱 바라보는 순간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반복되는 부분 있나요? 네, 반복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럼 그 부분을 가지고 라지 x, 이 부분은 라지 y, 얘는 라지 x, 얘도 라지 y 이렇게 됩니다. 즉 라지 x 더하기 라지 y가 얼마다? 5다. 라지 x, 라지 y 곱했더니 얼마다? 4다. 이 얘기고요. 이 두 개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거는 이때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사실 너희가 합을 알고 있고 곱을 알고 있어. 이것을 가지고 잘 연립한다라는 얘기는 편한 대로 하세요.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뭐라고 배웠냐면 그냥 y는 꼴로 정리한 다음에 그 1차식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푸는 거 말고 하나 더 너희 배운 게 있었을 겁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잡는데 미지수를 t로 잡을게요. 그럼 t제곱 마이너스 합이 5야 5t 더하기 곱이 4야 4는 0의 두 근을 뭐라고 잡는다? x와 y로 잡을 수 있습니다야. 가능하시죠? 그럼 이때의 근은 얼마? 5월 얼마야? 4, 5월 1. 그래서 x가 1일 때 y는 얼마고? 4이고 이런 경우 5월 x가 4일 때 y가 얼마고? 2 얘기고 그럼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이때의 x가 누구고? 로그 2의 x고 이때의 y가 누구고? 3의 y 이때의 x가 로그 2의 x 이때의 y가 로그 3의 y 그럼 이때의 스몰 x는 2 y는 81 약간 이런 느낌 3에 대한 4제곱 81 이런 식의 느낌이라서 사실 누가 더 크다 얘는 알파가 더 크다 얘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요 x가 얼마다? 16 y는? 그래서 가능한 거죠. x는 16 y는 3 즉 얘가 알파 얘가 베타 빼주면 13
다음 갑니다. 231번. 자, 문제 갑니다. 얘에 대한 fx의 제곱을 구하라라는 게 문제인데요. 자, 문제 갑니다. 얘 뭐야? 합성함수 이고요. 이 fx를 너희가 구할 수가 있어요야. 어떻게요? 근데 이 합성함수, 이것은요. 이쪽에서는 몇 차 함수? 1차 함수, 이쪽에서도 각자 1차 함수. 즉, fx를 두 개로 볼 겁니다. 어떻게요? 이쪽은 기울기 얼마짜리? 2짜리라 2x. 이쪽은요, 기울기 얼마짜리? 마이짜리. 그럼 얘는 x가 0보다는 크고 나갔다. 얘는 x가 0보다는 작다. 가능하시죠? 그럼 너희가 확인할 건, 자, 이겁니다. 2에 대한 fx 제곱을 한번 나 열해봐라 라는 얘기인데, 얘도 두 가지로 나뉘어지겠고, x가 0보다는 크고 나갔다, x가 0보다는 작다를 말하시는 거고, 여기에서는 2에 대한 2x 제곱, 2에 대한 마이 x 제곱. 그럼 얘도 0,1을 지나고요. 0,1을 지나는 그러한 꼴인데 0,1을 지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얘를 지나면서 이 오른쪽에서는 기울기 아니죠. 밑이 4짜리라고 보세요. 4에 대한 x제곱입니다. 그렇죠?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가능.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 함수가 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정리하시고. 헷갈리긴 해요. 그렇구만. 이거, 그 차이를 모르겠네. 자, 실제로 여기다 대입합시다. 1을 가지고 대입하시면 얘 얼마 나와? 라고 했을 때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4 나와. 인정. 1 대입했을 때 실제로 4가 나오잖아. 아니, 야, 여기다가 1을 대입하라고. 이런, 1 대입하라고. x 대신에 1을 대입하라고. 대입하면. 자,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라고 나와 있고요. 자, 문제 뭐라고 나와 있어? f 한 다음에 x 더하기 y라고 하는 것이 fx 더하기 f y 했더니 그리고 fx가 무엇이다? 0보단 크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부터 갑니다. 다음을 만족한대요. f0이 얼마냐? 만족하니? 네, 만족합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0, 0, 0, 0 확인하시면 0, 0, 0, 0 대입하시면 이 식은 F0이라고 하는 것은 F0의 뭐야? 제곱이야. 그런데 F0은 0보다 커. 그러니까 하나 날려버리면 1 남아. F0이 그래서 1이야. 기억은 그래서 어떻다? 맞다. 자, 네가 맞다며. 나 진짜.
아니, 이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야. 0, 0, 0, 0. 됐어. 0, 0, 0, 0. 들어갔어? 그럼 F0은 F0에 제곱되는 거 괜찮아? F0 하나씩 지워진다고. 근데 F0이 100쪽은 원래 한게 아니야. F0이 원래는 하나 있었지. 근데 어떻게 지워내냐 또 F0 여기서는 두 개 남잖아. 우변에는 F0 두 개, 좌변에 F0 하나 남았으니까. 그런데 하나씩 지워지니까. 하나씩 왜 지워져? F0이 0보다 크다는 거 확실하거든. 괜찮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야. 자, 니은 갑니다. 자, 니은은요, F12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F12 이런 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약간 그러한 어떤 추론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F12 되고 싶어라는 얘기야. F1, F2가 되고 싶습니다. F2는요, 냅두시고, F2는 계산 어떻게 해? 여기다가 얼마 대입해? 1 대입해. 그러면 F1의 몇 제곱? 제곱, F3은 2, 1. 그래서 F1의 몇 제곱? 아하. 아니, 2, 1 집어넣어야 3이래매. F2가 방금 F1의 제곱이래매. 세제곱이죠. 그 얘기잖아. F4는, 그래. F4는 3, 1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면 F3이 방금 얘기했듯이 3개를 곱한 거래매. 그럼 거기다가 F1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F1의 4제곱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얘는 F1의 몇 제곱? 정답. fx랑 0보다 같은 말이에요. 모든 실수잖아. 됐어? 다음. 디귿. 자, 문제 뭐라고 돼 있어? f-x는 마이너스 f x냐라고 했거든. 자, 얘들아, 이거 좀 만들어주고 싶어. 이거 만들어주고 싶은데 여기에다가 그대로 집어 넣겠습니다. 뭐를? y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세요. 자, y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딱 뭐가 나오냐면 f-x가 나와요. 형태 나오죠? 어떻게? y 대신 마이너스 x 집어넣잖아? 식 뭐가 돼? f0은 얼마야? f, x, f-x 맞아? 그럼 f0 얼마야? 1이야. 그래서 얘 넘겨주면 따라서 f 마이너스 x는 얼마야? f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데 과연 이거 만족해? 아니죠. 이 얘기야. 사실 그런데 이거는 얘만 알 수 있는 거고 얘는 모르는 거야. 그런데 자, 잠깐 이것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러한 식을 무슨 식이라고 부르냐면은 함수 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요. 함수 방정식. 네, 함수를 이루어진 그런 관계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식을 본 적은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왜 나왔을까를 잠깐 생각해 보자. 너희 지금 배웠던 함수들,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바로 앞에서 배웠는데요. 이 함수들 중에서 만족하는 함수는 무슨 함수? 야, 이 자식아. 와우! 지수함수. 지수함수. 곱이면 지수끼리 합한다. 아니, 예를 들어 생각해봐. 어떤 거? fx를 가지고 만약 3에 대한 x제곱으로 생각해봐.
그럼 좌변은식이 어떻게 돼? 라고 하면 3에 대한 x 플러스 y제곱이 돼. 우변은식이 어떻게 돼? 라고 하면 3에 대한 x제곱, 3에 대한 y제곱이 돼. 얘네들 같아 달라? 아, 진짜 자식. 같아요. 맞죠? 그래서 사실 지수함수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생각도 하셔야죠. 선생님 그러면 로그 함수에 대한 함수 방정식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로그 함수에 대해서는 진수끼리의 곱은 로그끼리의 합이 된다. 그럼 요것은 로그끼리의 합이 된다. 이게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런 형태가 혹여나 나올 수 있거든. 문제에서. 그럼 혹여나 나오면 로그 함수 아무거나 대입한 다음에 풀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맞을 확률이 좀 더 있다는 얘기죠. 아니, 뭔 말인지 알겠죠? 아니, 물론 이렇게 푸는 게 제대로 된 정석풀이야. 정석풀인데, 정석풀이로 다가가면 제일 좋지. 다가가면 제일 좋은데, 그 정석풀이로 조금이라도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 안 난다면, 혹여나 이걸로라도 대입해서 풀면, 그래도 한 80% 정도는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야. 아셨죠? 생각해 주시고요. 어디요? 니은이요? 자, 얘는 F2 계산 어떻게 하시죠? 라는 얘기거든. 자, 얘는 결국에 F10을 물어봤어. F10 계산 어떻게 하죠? 라는 얘기인데, F10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는 F1에서부터 이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가고 해서 추론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건데, F2는 1, 1 집어넣으면 F1의 제곱. F3은 2, 1. F2가 뭐야? F1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가능하시죠? 그래서 그런 거야. 괜춘. 다음 갑니다. 자, 얘들아, 이걸 딱 보시는 순간, 너희 어떤 생각을 해주시면 되니? 어떤 생각? 치환. 그죠? 그래서 어떻게 치환할 거야? 반복되는 부분 어디죠? fx. 이에 대한 fx를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 치환할 때 항상 조심하라고 했던 거 있지 않니? 변역 조심하라고 했는데, 왜 치환하고 나서는 그거부터 얘기 안 하죠? 치환하시면 변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아셨죠? 치환한 다음에 바로 얘를 가지고 t제곱 이렇게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 변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세요. 여기서의 fx가 여기잖아. 그럼 이 2차 함수는 가장 낮은 값이 얼마죠? 라고 하면 당연히 얼마를 대입했을 때가 가장 낮은 값이야. 맞아, 꼭지점 맞아요. 꼭지점을 대입했을 때인데 2분의 을 대입했을 때야. 괜찮죠? 그래서 2분의 3을 대입했을 때인데 그럼 2분의 3을 대입해 볼게요. F 한 다음에 2분의 3을 대입하는 순간이 가장 낮은 값이야. 자, 너희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천천히 쓸 건데 얘들아 이거 조금 어려운 겁니다. 아니 대충 거기에 그 답지에 있는 그걸로만 이해하려고 하면은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아셨죠? 긴장 바짝 하시고 잘 보세요. fx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작아봤자 f 한 다음에 얼마를 대입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아? 2분의 3 대입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아. 근데 이 값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실제로 확인을 할 거야. 얼마야?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야. 맞아? 그럼 얘는 4분의로 통분을 하시면 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4가 되시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3 됩니다. 인정? 자, 그럼 fx라고 하는 것이 이것보다는 크거나 같아. 맞아? 그럼 얘를 가지고 t라고 치환하는 순간
자, 얘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럼 t라고 하는 것의 범위는 이렇게 쓰셔야겠죠. 2에 대해서 마이너스 4분의 13제곱 이라고 쓰시고 정신 못 차리시면 안 돼요. 왜? 숫자가 많이 더러우니까 정신 못 차리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써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는 뭐 한다?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가 뭐야? 얘 그대로 식 정리하시는 거죠. 얘 뭐야? t 제곱 마이너스 몇 t? 6t 그 다음 마이너스 16이 0보단 작다. 몇? 8, 2가 되고 그럼 마이너스는 8에다가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그러면 얼마와 얼마 사이? 마이가 그렇지. 마이와 8 사이가 됩니다. 자, 여기가 뭐죠? 누가 들어가? t가 들어갑니다. t라고 하는 것이 2에 대한 fx조. 얘가 누구죠? 2에 대한 세제곱이죠. 인정? 그럼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아예 없어요. 왜냐면 얘는 항상 만족이야. 항상 만족. 자, 얘들아, 우리 이 표현이 뭐야? 이거 and 이거야. 연립이라는 표현이죠. 이거 그리고 교집합으로 이거죠. 그럼 이것은 항상이야. 항상 만족이야. 이 부분은 너희가 따질 게 없는 거야. 얘를 그냥 지우세요.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럼 너희가 할 건 뭐야? ft가 뭐보다 작다? 3보다 작다야. ft가 뭐보다 작다? 3보다 작다. ft가 아니죠. fx가 뭐보다 작다? 3보단 작다야. 선생님 아까 전에 했던 여기 있던 얘는 어디 갔나요? 얘는 어디 갔나요? 얘 생각 안 할까요? 항상 성립할까요? 해요? 그거 모르죠. 해야겠죠? 하죠. 하죠. 야, 이거는 방금 얘기했듯이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이라고.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이야. 얘 확인하시고 그리고 얘 확인하는 건데 얘 확인하는 작업 자체를 해주는 게 맞긴 해. 아니, 안 하는 건 아니야. 너희 치환한 다음에 그 변역의 범위 찾고 그거를 가지고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었잖아. 확인하고 넘어갔던 거였잖아. 근데 여기가 항상 성립이지. 그래서 얘 안 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fx가 지금 뭐가 들어간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정답은 빼고 1 빼고. 자, 선생님은 이거 정수에서 정수까지를 나는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하나가 등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주세요. 왜? 여기선 봐봐. 등호가 하나가 들어가 있잖아. 이때는 그냥 95개야. 이거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하나가 등호가 들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삼어. 그래야지 정수의 개수를 따질 때 그냥 빼주기만 하면 돼. 그럼 얘 몇 개?
105개. 105개. 얘 몇 개? 1007개. 1007개. 이거 1007개 빼주는 거잖아, 그냥. 그럼 이건 몇 개? 1008개. 하나 더 해주셔야겠죠. 1008개고, 거기서 등호가 둘 다 만약에 빠졌어? 1006개. 이거에서 빼주고 1을 한 번 더 빼주시는 거죠. 왜? 하나가 등호 들어있는 거를 기준으로 삼으려면 그럼 두 개 다 등호가 빠졌으면 하나 더 빼주셔야죠. 아셨죠? 난 이렇게 알려줘요. 아셨죠? 어쨌든 내가 그래서 얘 빼주고 5에서 빼기 1 그것이 정수의 개수. 그래서 정답 몇 개? 4개가 되는 겁니다. 정답. 왜? 여기 fx가 자 이것이 가장 낮은 값은 이렇게 나오는 건 이해돼? 안 돼? fx가 어떤 함수야? 2차 함수이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여기 대칭축이고 여기가 얼마야? 2분의 3을 대입했을 때인 것이 대칭축의 꼭지점인 거 괜찮아? 그래서 2분의 3을 대입했을 때가 가장 낮은 값인 거 괜찮아? 그러면 여기가 무엇이다? 가장 낮은 꼭지점인 거고 그러면 2분의 3을 대입했을 때 그 함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3 나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3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낮은 함수 값인데 그 마이너스 4분의 13이 얘의 무슨 값? 가장 낮은 값이야. 그럼 그 값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t값의 범위도 얘가 증가함수니까 2에 대한 fx 제곱도 즉 t라고 하는 것도 2에 대한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 그렇죠?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쓰시는 거고 더 돼? 아니면 좀 더 해줘? 해보시고 뭐 나머지는 쉬세요 얘들아. 자 234번 갑니다. fx는 2에 대해서 x-2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서 gx는 로그 2에 x-1 더하기 2에 대해서 자 문제 뭐라고 돼 있냐면 f 인버스 5 그 다음 g 얼마? 5 더하기 1 이것이 20이냐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부터 갑니다. g 얼마야? g 인버스 5부터 갑시다. 그럼 g 인버스 5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만약 k라고 한다면 fk가 얼마다? 5다. 그럼 k 집어 넣으시면 이에 대한 k-2제곱에 플러스 1이 5다. 넘겨주면 따라서 k-2가 2니까 그렇죠. k는 4가 되셔야겠죠. 얘가 그래서 4인 거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G5가 있는데요. G5는요, 여기다 5 대입할 겁니다. 그럼 로그 2의 4, 즉 여기가 얼마? 2 더하기 2니까 4. 4 더하기 1이니까 얼마? 5. 그래서 얘가 5라서 4, 5, 20 맞습니다. 자, 니은 갑니다. 자, y는 fx와 gx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했는데요. 맞아. 네, 맞습니다. 실제로 얘는 서로 역함수 관계죠.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역함수 관계입니다. 역함수 관계인 거가 얼추 보이실 텐데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얘하고 얘하고는 지수함수 로그함수인데요. 역함수 관계입니다. xy 자리를 바꿔 볼 건데요. 그러면 x는
2에 대한 y-2제곱 플러스 1인 거고 넘겨주면 x-1은 얼마야? 2에 y-2제곱 인정? 그럼 이 지수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로그라고 했잖아. 로그 2의 x- 인정? 따라서 넘겨주시면 딱 얘가 되시니까 얘는 그냥 역함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디귿 갑니다. 자, 그래프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이 함수는 얘 함수는 각각 무슨 함수인 걸 아냐면 증가함수인 걸 알고 있죠. 자, 우리 증가함수라고 한다면 증가함수 fx라고 한다면 그거와 f 인버스 x의 교점은 뭐랑 같다? 그렇지, fx와 y는 x와의 교점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쵸? 이거 알고 있으시죠? 그럼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여기는 제가 얘가 x랑 같다라는 그런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이것의 해가 과연 존재하는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얘기거든. 맞죠? 맞니? 그럼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대입하시는 겁니다. 대입할게요. 2 대입해보세요. 2 대입하면 성립하나요? 네. 합니다. 2를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2,2를 지난다. 즉, 2,2를 지난다라는 얘기는 이 함수와 이 함수는 교점이 언제다? 2,2다. 그럼 얘도 교점은 2,2다. 틀렸다라는 얘기죠. 만나지 않는다는 잘못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그럼 2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찍었네요. 그쵸? 네, 맞아요. 찍은 겁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 보세요. 너희 지금 앞에서 배웠던 게 무슨 함수를 배웠었냐면, 지수함수 배웠었고요. 다음, 로그 함수. 그 다음, 이제 배우는 무슨 함수? 삼각 함수 배웁니다. 맞죠? 이렇게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초월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초월함수와 대비되는 게 우리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면 다항함수라고 부릅니다. 다항함수에 해당되는 것은 1차, 2차, 3차, 4차 함수. 근데 이뿐 아니라 다항함수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이렇게도 해석을 하세요. 무리함수나 분수함수. 얘네들도 우리 왜 그렇게 다항함수라고 해석이 가능하냐면 다음처럼 부르진 않아. 해석이 가능하냐면 루트 함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리함수는 2분의 1차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분수함수는 2분의 1차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시죠? 내가 왜 그렇게 해석을 했냐면 이 다항함수에 해당되는 애들과 얘와의 연립을 할 때는 구통의 경우 못 풉니다. 너희가 방정식을 못 풀어요. 괜춘? 보통의 경우 못 풀어.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찍으셔야 돼요. 대충 눈대중으로 찍으셔서 그 값이 맞냐 틀리냐 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가 무슨 함수? 지수함수. 여기가 무슨 함수? 다항함수. 1차 함수. 그러니까 그냥 찍은 거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얘도 어쨌든 틀렸다 확인해 주시고 다음 갑니다. 왜냐면 이 분수함수하고 다항함수하고 연립하잖아? 이 분수함수와 다항함수를 같다라고 두는 순간 양변을 제곱하거나 한쪽으로 넘기는 순간 다항 방정식이 됩니다. 그치?
그렇게 되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내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지만 얘네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쪽으로 넘기거나 양변을 제곱하거나 해가지고 지수만으로 막 이루어진 혹은 로그만으로 이루어진 이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야. 어떻게? 가지고 와. 뭐로? 알았어. 자, 마지막 235번. 가자. 자, 빨리 가자. 오염된 물이 숟가루 여과기를 한 번 통과할 때마다 중금속의 농도가 9% 감소한다. 중금속의 농도가 10ppm인 물을 0.2 ppm 이하의 농도로 정수하여 음용하려면 숟가루 여과기에 적어도 몇 번? 자, 밑줄 치세요. 농도가 9%씩 감소. 그럼 9% 감소. 0.91 그렇죠. 곱하기 0.91을 말하시는 거고요. 즉 0.91을 곱한다 이 얘기인데요. 자, 처음에 10ppm이니까 그냥 10 곱하기 0.91 이것을 n번 했더니 1 아니죠? 0.2 이하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괜찮? 그래서 양변을 로그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로그입니다. 로그 10 얼마죠? 더하기 n 로그 0.91인데요. 이거는 로그 9.1을 이용하자니까 자 천천히 갑니다. 로그 9.1에서 뭐 하자? 1을 빼자. 그러면서 로그 0.2는 로그 2에서 뭐를 빼자? 1을 빼자. 인정? 그래서 로그 9.1이 얼마야? 그렇죠. 0.9590.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0.0441인가? 맞네요. 그리고 0.3010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0.60699. 가능? 그럼 얘 넘겨주시니까 마이너스 1.699가 되고 얘는 n에 마이너스 0.041이 되고 따라서 n 구조방향 바뀌고 0.041분의 1.699 인정? 그래서 1000 곱하시니까 41분의 1699 해주시면 되는데 41분의 1699 계산해보시면 41점 얼마 나와요. 계산이니까 알아서 해보시고 그러니까 적어도 42번 정답입니다. 로그 0.91이 되는 건 괜찮아. 로그 0.91은요. 로그 0. 아니죠. 9.1에다가 10분의 1에 해당되는 0.1이다라는 거 괜찮아. 그럼 로그 9.1 자, 얘들아 보세요. 처음에 안 어렵습니다. 보세요. 자, 봅니다. 자,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은요. 이제 각에 대한 표시라고 해서 일반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요. 표현을 했었죠. 뭐 270도 이런 거 표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뭐 0도에서부터 시작해서 360도까지 막 표현을 했었습니다. 라는 거. 네, 그렇게 표현을 하다가 그렇게만 표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왜냐면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눈을 딱 감고 있다가 눈을 한번 떠볼 겁니다. 자, 만약에 눈을 감았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선생님이 이때에서 우양우라고 했을 때 90도를 딱 돌았던 거죠. 그런데 너희가 눈을 딱 감은 상태야. 지금 감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나서 나는 알아서 막 우양우를 돈 거야. 그리고 나서는 내가 몇 도 들었어? 라고 물어봤어. 그럼
물론 90도도 돼. 그렇지만 90도에다가 더하기 360도도 돼. 왜? 여기다가 360도 한 바퀴 더 돌아도 어차피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구나. 90도에다가 360도를 두 번 돌아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일반각입니다. 즉, 이 각이라고 하는 표현에 특히 지금 배우는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30도라고 하는 그 표현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각은 여기다가 360도를 더한 얼마죠? 390도. 여기다가 360도를 더한 750도. 그래, 이런 각들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괜찮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그리고 나서 맨 밑에 보시면 여기서 일반각에 대한 표현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반각은 자 보세요. 360이라고 하는 것에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 보통 선생님은 이거를 알파도 먼저 쓰거든요. 알파도 플러스 360에 대한 n 이렇게 써요. 보통 그리고 나서 알파라고 하는 각은 가장 작은 각 0도에서부터 가장 큰 각 360도 그 사이에 있는 각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란 얘기. 그래서 거기 맨 밑에 일반각 표현법이라고 써져 있죠. 괜춘? 알파도라고 하는 것은 0도에서부터 시작해서 360도 여기에는 등호가 빠진 어차피 360도라고 하는 것은 0도하고 같은 방향을 가리킬 거 아니야? 괜춘?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한다라는 거. 그리고 n은 당연히 무슨 수겠어? 양수. 선생님 0은 안 될까요? 0도 괜찮죠? 0도 괜찮고 정수 그리고 음수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이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내가 이쪽 방향으로 보고 있어. 그랬을 때 우리 방향을 생각해 볼 건데 수학에서 우리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건데 수학에서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중에서 어떤 것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할까요? 네,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요, 우리, 좌표평면에서도 한번 보시면,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거, 사각형의 꼭지점을 잡을 때도 어떻게 돼 있냐면은,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A 한 다음에 BCD입니다. 보시면 알겠죠? A, B 이렇게 안 해요. A, B, C, D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정방향이라고 하시는데, 이건 뭐 그렇고요. 수학자들이 그렇게 잡기로 했어요. 이쪽을 무슨 방향? 정방향. 그래서 이쪽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야. 아셨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고 또 무슨 용어가 있냐면 여기서 시작하는 용어는요. 시, 초, 선이라는 용어와 그리고 동, 경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시초선이라는 용어는요. 그냥 시작하는 선이다 라고 해서 우리 각도를 잴 때 있잖아. 각도를 잴 때 우리 뭐 각도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각도기가 이렇게 반원처럼 반원에서 이렇게 생겼잖아. 그리고 나서 반원에서 어디서부터 째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재기 시작하잖아. 맞죠? 우리 각도기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었죠. 이렇게 재기 시작합니다 했을 때 이쪽을 시초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은 이거를 그냥 좌표표면 위에다 그대로 갖다 놓으시면 X축이 어디 방향이냐면 이 양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시초선이라고 부르고 이 동경이라는 그 표현은 움직일 동 해가지고 그 선이 움직이는 선.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선. 여기까지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쪽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다, 마이너스 방향이다? 플러스 방향이다. 이 반대 방향, 이쪽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셨죠?
지금까지는 용어 뭐라고? 시초선은 이 x축의 양의 방향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 이쪽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 시초선은 보통은 잡아주고요. 뭐라고?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말을 해줘요. 자, 문제 갑니다. 236번 갑니다. 자, 236번. 자, 문제 보세요. 자, 다음과 같이 OX가 시초선일 때 라고 나와 있네요. 1번부터 갑니다. 자, OX가 시초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 여기 O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X입니다. 아, 얘가 시초선이래요. 이만큼이 시초선이야. 그리고 나서 P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인정? 그리고 나서 거기 몇 도라고 돼 있어? 이만큼 45도. 야, 이것을 일반각으로 표현해봐라. 이 45도를 가리키는 것을 일반각으로 표현해봐라 라고 한다면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거는 양의 방향이야, 음의 방향? 양의 방향. 그러니까 45도 기준으로 플러스 몇 도? 360에 곱하기 n 이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으로부터 이 각의 표현을 할 때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이것만 하자는 얘기야. 뭐야? 우리가 중학교 때는 뭐 했었어? 0도에서부터 360도 그 사이만 각을 표현했다면 그것을 그냥 그것보다 좀 더 넓은 각 360도보다 더 벗어나는 각도 표현해보자라는 얘기고 그래서 뒤에다가 360의 n 그것만 붙여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거 안 나와요. 자, 다음 갑니다. 자, 여기가 x고요. 여기가 5입니다. 여기가 직각이고요. 라고 했고요. 자, 그럼 여기가 p라고 그랬거든. 자, 잘 보세요. 지금 5x가 시초선이라고 그랬거든. 5x가 시초선이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거는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시계 방향이면 이거는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면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90도 플러스 360의 n이라고 쓰시든 혹은 보통은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각으로 쓴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몇 도? 270도 플러스 인정? 플러스 360의 n이라고 쓰셔야 돼. 그렇죠. 여기에 문제가 뭐라고 돼 있어? 그렇죠. 360도 플러스 360의 n 플러스 90도라고 돼 있거든. 자, 플러스 90도라는 얘기는 어디로 해야 돼? 얘가 이쪽으로, 위로. 그렇지. 이렇게 향해 가야 돼. 그래야지만 90도 플러스 360의 n이었던 거야. 맞죠? 그래서 아니었던 거고. 자, 지금 말했듯이 뭐라고 했어? 여기도 보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보통. 여기 안에 있는 각을 이용해서 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다음 나오는 것은 4분면 그리고 나서 한 5가지의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4분면에서는요. 너희 그냥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4분면 아시면 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여기 몇 사분면? 1사분면 얘는 4사분면인데 얘 끝인데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 3, 4분면에 있는 그 동경의 각을 표현할 때 선생님 3, 4분면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각을 표현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몇 도에서 몇 도 사이다라고 표현하면 돼? 만약 세타라고 표현한다면 세타는 180도부터 270도 사이다. 그냥 이렇게만 표현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여기다가 뭘 붙여야 돼? 그렇지. 뭐의 n? 야, 이 자식아. 그렇지. 360의 n이 계속 들어간다니까? 내가 지금 하는 거는 그 일반각의 표현이라는 게 그것만큼이 계속해서 들어간다고요. 360의 n이 들어간다고요. 360의 n이 계속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세타는 여기 보통 동경 그 각을 쓸 때
각을 쓸 때 표현하는 건데, 처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타라고 읽습니다. 네, 그, 영어에서 뜨라고 하는 그거 있죠? 번데기 발음. 뭐 알약 같은 느낌. 뜨. 네, 고마워요. 자, 238번 선생님 같이 한번 우선은 풀어볼 건데 같이 한번 봅시다. 1번 650도에 해당되는 그 각을 말하고 싶어 라는 얘기인데 이겁니다. 650도가 나타내는 그 각은 어차피 한 바퀴 돈 그 한 바퀴가 몇 도야? 360도를 빼주셔도 혹은 360도를 더해주셔도 같은 각을 말하는 거라서 360도를 한번 뺄 거야. 그럼 290도. 290도는 이만큼이 270도 조금 더 간 거. 몇 사분면? 4사분면 정답. 자, 2번 갑니다. 자, 1140도. 자, 1140도는요, 우리 360도를 3번 하시면 1080도거든요. 그래서 1080도를 한번 빼시면, 그래서 60도. 그럼 몇 사분면? 1사분면 정답이고요. 3번 갑니다. 마이너스 855도인데요. 자, 이거는요, 우리 720도가 이제 360도를 2번 더한 거잖아. 그럼 720도를 한 번만 더 할게요. 얼마죠? 마이너스 135도. 마이너스 135도. 그럼 마이너스 135도는 우리가 여기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135도만큼 간 거니까 얘는 몇 사분면? 3사분면. 3사분면 이렇게 딱 써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풀어보시고 잠깐 스톱. 얘들아 다음 시간에는 과제 검사가 있어서요. 과제 검사가 어디까지인지만 딱 말해주고 너희 바로 보낼게요. 230도 잠시만. 과제 검사가 어디서부터냐면 162번부터 과제 검사. 162번부터 네, 여기까지 162번부터 하세요. 네. 잘 해오시고